아, 네. 미적분, 처음부터 한번 같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10페이지부터 보시면 되는데, 수열의 수렴과 발산입니다. 수열. 우리가, 수투에서 함수의 극한 배우면서 이제 수렴하고 발산을 배웠는데, 거기서 지금, 함수, 다항식, 여러 가지 다항식에서, x가 a로 갈 때, 또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때 이제 fx 값이 어디로 가는지, 극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얘기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함수뿐만 아니라 이제 수열에서도 얘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방금 한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는 과연 어디로 갈까? fa로 간다. 이런 식으로 했던 했던 방법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한없이 갈 때 fx가 어떤 하나의 값으로 일정하게 가까워진다 그러면 수렴한다 얘기했고, 그다음에 무한대로 이렇게 갔을 때는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가 가능했었어요. 그것처럼 이번에는 함수뿐만 아니라 수열에서도 이제 수렴과 발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수열. 수열은 말 그대로 수를 나열한 거죠. 수열이 n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항 an 값이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an은 알파에 수렴한다고 한다. 전체적으로 어떤 수열,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등비수열 있잖아요. 첫째 항이 2분의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이 등비수열도 계속 점점점 커지다 보면은 우리가 엄청난 큰 수분의 1, 즉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0에 하나씩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열이 어떤 일정한 값, 알파에 하나씩 가까워질 때 수렴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호를 어떻게 써주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여기서 이 n은 여기 밑에 수열 첨자 말하는 거예요.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때 알파 이런 식으로 써지는 거죠. 또는 n이 무한대로 하나씩 가까워할 때 수열 일반항 an이 어디로? 알파로 일정하게 가까워진다. 이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열의 수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수열도 있지만 수열은 어쨌든 수의 나열하는 거, 즉 어떤 하나의 수로 일정하게 계속 반복되는 수열이 있어요. 숫자 1이 계속 반복되는 수열. 그럼 얘는 몇 번째든 100만 번째든 10억 번째든 무한대 번째든 무조건 숫자가 1일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1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즉 기호로 이걸 써보냐면 여기서 어떻게 써져 있냐면 an이 일정한 어떤 상수다. c는 상수. 이렇게 얘기가 됐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똑같이 상수, 계속 반복되는 상수가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수렴을 해봤으면, 발산을 해보도록 해요. 발산을 얘기해볼게요. 발산은 말 그대로 이렇게 계속 커진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을 우리가 발산한다고 하는데요. 발산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먼저 결론만 얘기해주자면 발산은 무한대로 가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그 다음에 진동한다라고 해요. 진동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일정하지 않고 지금 수렴한다는 얘기는 어떤 일정한 알파로 계속 가까워진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진동한다는 얘기는 들쭉날쭉
말 그대로 써져 있는 대로 진동한다. 진동한다는 게 흔들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가 들쭉날쭉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커지고 작아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이제 진동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나와 있는 정의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수열 n이 무한대로 한없이 커질 때 an도 무한대로 한없이 커지는 것을 우리는 무한대로 발산한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얘기해 주고요. 이거를 다시 기호로 리미트를 사용해서 얘기해 주면 an은 리미트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일반적인 수열들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뭐 2, 4, 6, 8, 10 이렇게 첫째 항이 이고 등차,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점점 커지니까 무한대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내용인데 자, n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n은 항상 무한대로 가는 거야. 수열 an은 이렇게 점차 밑에 있는 조그만 숫자가 점점 커질수록 즉 몇백만 번째, 억만 번째라는 수에 대해서 증가를 했을 때 수를 계속 보냈을 때 그때 이제 an 일반항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게 바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리미트를 이용해서 써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위에 등차 수열에다가 똑같이 마이너스 붙인 걸로 얘기해주면 되겠죠. 이게 이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진동은요. 수렴하지도 않고 무한대랑 양의 무한대랑 음의 무한대로도 가지 않는 거. 양의 무한대랑 음의 무한대로 가지 않는 걸 우리가 이제 진동한다라고 얘기해요. 방금 얘기했듯이 진동한다. 그래서 진동한다는 의미를 보시면 우리가 이런 수열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의 n제곱. 자, 일반항이 마이너스 2의 n제곱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럼 얘는 수열을 한번 써보면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16, 마이너스 32 이런 식으로 가겠죠. 즉 절대값만 따지면 점점 커지는 거긴 해요. 하지만 근데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점점 절대값은 커지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진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진동한다라고 얘기해요. 말을 얘기를 해보세요. 선생님 뭐 한 300만 째 때 뭐 엄청 커가지고 숫자가 너무 큰 수에서 무한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그 다음 번째는 플러스가 나왔으면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고 또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대답하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진동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열에서도 수렴과 발산이 있는데 발산에서는 양의 무한대와 음의 무한대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진동한다.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를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어서 필수 예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필수 예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시면 자, 다음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한 그 극한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1번은 보시면 n분의 1. 자, 그러면은 점점 an이 지금 n분의 1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이 과연 어디로 가는가? 이거는 우리가 사실 수열이라고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함수로 생각해 보세요. 함수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얘랑 똑같은 거죠. 문자의 표현은 그냥 표현의 수단일 뿐이지 문자가 큰 의미를 갖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x 무한대 x분의 1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얘가 뭘로 가요? 우리 알고 있잖아. 0으로 간다는 거 알고 있죠. 얘도 어디로 가는 거? 똑같이 0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은 뭐라고 해야 돼? 수렴하면서 어디? 0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고요. 2번. 일반항이 되는 n 플러스 1인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 그럼 얘는 어디로 가는가? 그럼 여기 n 플러스 무한대로 보세요. 그러면 무한대 플러스니까 얘는 어떻게? 무한대로 가는 거죠. 뭐 한다?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 마찬가지 3번도 자, 리미트 2n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리미트 n이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 않고 그때 이 일반항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 이제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럼 n에 무한대 붙는데 지금 마이너스 기호 붙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얘도 똑같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4번. 자, 코사인. 코사인 n파이 이렇게 되겠죠. 자, 코사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코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는 지금 주의가 2파일 때 1, 마이너스 1 가운데 파이가 되는 거고 2분의 파일 때 0, 2분의 3파일 때 또 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n이 지금 자연수 n은 1부터 1, 2, 3, 4 쭉쭉 올라가는 파이, 2파이, 3파이 이렇게 쭉 가겠죠. 그럼 더 그려보면 그럼 여기가 3파이, 여기가 4파이 이렇게 갈 건데요. 1파일 때는 마이너스, 2파일 때는 1, 3파일 때는 마이너스. 이걸 굳이 쓰자면 숫자로 나열하자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러면서 부호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진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동하는 거. 그래서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코사인 n파이 얘 같은 경우는 진동한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결국 똑같이 발산한다는 얘기예요. 발산한다는 의미고 발산한다고 얘기해주고 진동한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죠. 확인 체크도 꼭 직접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값 계산이에요. 네, 여러분 수열이라고 하지만 사실 지금 아까 1번 문제를 봤을 때도 아까 설명했을 때 수열이지만 어떻게 표현했어요? x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처럼 생각해가지고 그냥 함수로 생각해도 해도 결과가 똑같은 거예요. x 대신 그냥 n으로만 바뀐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함수에서 극한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완전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지금 그 함수 극한의 성질하고 지금 수열의 성질하고 지금 수열의 수렴의 성질하고도 똑같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3페이지 보시면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 나와 있는데요. 리미트 두 가지 수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로 수렴하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스몰이죠. bn이 이제 베타로 수렴한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첫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an C라는 얘는 이게 상수, AN, 수열하고도 상관없는 수열에다 하나 실수배를 해주면 똑같이 바깥으로 나가서 리미트 바깥으로 나가서 C 알파 이렇게 극한값의 실수배가 된다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 한 수열의 합이 되어 있네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bn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각각 찢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열의 합의 극한은 각각의 극한의 합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차는요. 그럼 차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세 개 똑같이 나와 있는 거니까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로 바뀌면 마이너스 바뀌어서 마이너스로만 체크해 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똑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4번도 이번엔 곱이에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두 수열의 곱 an 곱하기 bn을 극한 무한대로 보냈을 때도 똑같이 리미트 an이 곱하기 리미트 bn n이 무한대로 가냈을 때 그래서 알파 곱하기 베타 이렇게 똑같이 계산된다. 그럼 마지막 나눗셈도 어떻게 되겠어? 나눗셈도 똑같은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으로 한다고 했을 때 각각의 리미트가 분모 분자 각각 찢어져서 각각 극한값 베타분의 알파로 되는 거죠. 대신 조심해야 될 거. 이 4번 정지를 쓰고 싶을 때 조심해야 될 거는 누가 0이 안 돼야 돼요? 베타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겠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베타는 0이 되면 안 되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베타가 0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수열 중에서 0이 되는 게 있으면 안 돼. 되면 안 돼. 안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bn이 어떤 0이 되는 값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 극한은 그 하나씩 가까워지는 거라고 했는데 0이 있어버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써져 있는 것처럼 bn도 0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조심해야 될 건 여러분, 이 수열 극한, 수열에서 수렴할 때, 이게 기본적으로 돼야 돼. 일 때. 이렇게 수열이 수렴을 해야 이런 성질들을 사용할 수 있지,
무한대로 발산한다 얘기했을 때는 바로 써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렴할 때만 꼭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명 자세한 내용들도 지금 잘 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사실 뭐 이걸 증명해야 된다거나 그런 데까지는 넘어갈 필요 없고 잘 써먹으면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이 성질들을 기억하고 외워서 문제 푸는데 바로바로 적용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 15페이지 먼저 볼게요. 바로 적용을 해봐서 15페이지 먼저 풀 건데 15페이지 3번을 보시면 지금 두 수열 리미트 AN이 4로 가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BN이 마이너스 3로 갔대. 자, 1번. 자, 리미트 무한대 AN 플러스 BN. 자, 그럼 써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두 수열의 합의 극한값은 결국엔 마지막에 각각 찢어져서 수열의 극한값 더하기 극한값 하기 때문에 둘이 더해주면 된다 했어요. 둘이 더해서 그냥 1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죠. 1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an-5bn. 자, 그럼 이것도 똑같이 해보면 돼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보면, 자, 수열에 지금 곱에다가 지금 또, 차까지 되어 있어요. 빼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처음부터 이제 먼저 찢어질 수 있는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an으로 빼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5b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수열과 상관없는 실수배, 이 2는 앞으로 어떻게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마이너스 5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각각의 극한값 나와 있으니까 2, 4, 8, 5, 3, 15 플러스 15 계산해서 24 이런 식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번에는 3번 곱이네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 그러면 각각의 수열의 곱의 수렴값은 각각의 수렴값의 곱과 똑같은 거죠. 자, 수열의 곱의 수렴값은 좀 단어가 비슷하니까 헷갈릴 건데 수열의 곱의 수렴값은 각각 수렴값의 곱과 똑같다. 마이너스 1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수열의 곱의 수렴값은 각각의 수렴값의 곱과 똑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눗셈도 그럼 마찬가지겠죠. bn은 먼저 체크. 0이 아니죠? 0이 아니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럼 4번도 보시면 지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몇 n분의 3bn분의 2an 플러스 1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잘 생각해보면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지금 리미트 an, 리미트 bn 이거를 각각 4, 마이너스 3으로 그냥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3 곱하기 마이너스 4 분의 2 곱하기 4 플러스 1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도 사실은 지금 국지 찢으면 지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자만 볼게요. an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어서 얘를 찢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서 2an 플러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1이 되는 건데 지금 여기 성질은 2가 앞으로 끄집어낸다는 거 아까 했던 거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렴값 바로 대입해주면 되는 거고. 근데 여기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상수 수열이 그냥 일정한 상수로만 계속 반복되는 수열이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 그 수열값은 바로 수렴값은 상수 그 자체 자기 자신 1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가 뭐 4였으면 4가 될 거고 5였으면 5가 됐을 거고 그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9분의 9가 돼서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성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다시 14페이지로 넘어가요. 바로 옆 페이지. 연습하려고 한번 같이 문제 먼저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한대 꼴의 무한대 극한. 자, 수열의 극한값 계산할 때 우리가 함수의 극한값 계산하는 그 유형들이 좀 있었잖아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라든지 뭐 무한대분의 0꼴, 뭐 유리수가 있는 거, 무리수가 있는 거 이렇게 예제했을 때 루트가 있을 때 했던 거 방법들 그게 똑같이 적용이 된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극한. 자, 그러면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 나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 하는 거야? 최고차항 차수 비교하기가 되는 거죠. 최고차항 차수 비교하기. 차수를 이제 비교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최고차의 차수가 여기가 3차고 여기가 2차예요.
무슨 얘기냐면, 문제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자, 5번에 1번 문제거든요. 5번에 1번 문제. 5번에 1번 문제를 보시면 몇 페이지? 15페이지 5번에 1번 문제인데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x 자리 대신에 n이 들어갔다고 그냥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2n 플러스 1분의 n 마이너스. 자, 얘가 수열의 일반항이 되는 거죠. n 대신에 숫자 1, 2, 3, 4 자연수 하나씩 넣어보면은 만족하는 숫자들이 나열돼서 그걸 나열하면 바로 수열이 되는 거죠. 얘의 극한값을 물어본다는 얘기는 수열의 극한값을 물어보는 건데 n 대신에 그냥 x로만 바꿔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똑같은 말이 되죠. 함수의 극한값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럼 배웠을 때 어떻게 하게 됐어요? 지금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의 최고차항 누구예요? 여기 n으로 다 나누라는 얘기죠. 분자 분모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여기 n으로 나눠보세요. 2 플러스 n분의 1이고 1 마이너스 n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얘는 n분의 1은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가죠? 0으로 가니까 0, 0 가서 결국 2분의 1. 자, 그럼 이렇게 따지나 이렇게 따지나 우리가 배웠던 방법은 어차피 똑같이 분모의 분자의 차수를 비교하는 거죠. 1차 1차 차수가 똑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최고차의 개수의 비로 그냥 바로 2분의 1 대답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주면 바로 쉽게 끝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굳이 표현하자면 분자의 차수 첫 번째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 같으면 최고차항의 개수 B가 바로 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제곱분의 1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긴 차수는 0차, 여긴 2차. 분모의 차수가 더 많죠? 그럼 결국에는 분모에다가 숫자가 무한대가 가니까 무한대분의 1 뭐가 돼? 0이 되는 거죠.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이번에는 분모 차수보다 분자 차수가 더 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는 거죠.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둘 중 하나. 그럼 이제 개수의 비로 따져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나눠지는 거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푸는 경우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개만 비교해 주는 거 해주면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 다시 14페이지로 보시면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의 극한이에요. 이번에는 어떤 꼴이냐면 n 대신에 무한대를 대입해 봤더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 돼. 이런 꼴이 됐을 때는 지금 첫 번째 루트가 있을 때는 유리화 해주는 거. 자, 유리화 해준다는 거는 분모의 유리화는 정확하게 분모를 유리화 해준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분모의 유리화가 아니라 그냥 분자에 있든 분모에 있든 어쨌든 그냥 유리화 해준다는 거야. 우리가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계산해 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루트가 없을 때는 우리가 지금 써져 있는 루트가 없을 때는 써져 있는 대로 최고차항으로 묶어서 무한대 곱하기 상수 이런 유형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이상으로 이렇게 바꿔준다. 자, 그 다음에 14페이지를 보시면 그 밑에 보충학습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보통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는 수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 개념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간다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실제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뭐 개념이라는 거 방금 얘기했듯이 무한대에다가 무한대를 더하면 당연히 무한대가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좀 일반적인 그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게 나와 있는 게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계속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충학습 그 2번 얘기한 게 아까 처음에 설명했을 때 빨간 쓴 부분 여기를 말한 거예요. 여기를 말한 거다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극한값 한번 같이 계산해 봅시다. 극한값을 좀 더 같이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은 4번, 5번, 15페이지 있는 것은 직접 한번 해보시고 그것만 한번 해보죠. 지금은 유리화 해주는 거랑 이거 유형을 한번 같이 얘기해 볼 건데요. 5번에 2번하고 3번 해볼게요. 5번에 2번, 15페이지 5번에 2번입니다. 이렇게 유리화가 아니 루트가 있는 상태. 무한대로 갔을 때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자, 그러면은 얘를 유리화 준다는 여기다가 바로 얼마를 곱해준다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니까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이거 이제 곱해준다는 얘기야. 근데 말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냥 내 마음대로 이걸 빨간색 그대로 곱해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원하던 이 검정색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얘를 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되돌리려 가려면 분모분자에 똑같이 곱해준다고 생각을 해주면 어차피 결국 약분돼서 1일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분모분자에 곱한다고 생각해줘야 돼. 그래서 이걸 실제로 계산을 해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얘는 분모가 1인 거예요. 그럼 분모는 루트 n 플러스 n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n이 되는 거고 위에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하차 공식이니까 결국 1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이제 무한대를 보내보는 거죠. 무한대이고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수렴하면서 뭐가 되는 거죠? 무한대, 분모에 무한대로 커지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차수가 더 밑에가 큰 거죠. 0으로 간다. 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루트가 없는 경우에요. 리미트. 지금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3 플러스 2n 제곱 마이너스 n 세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거죠. 얘가 무한대고 얘가 또 무한대. 그럼 아까 얘 최고차항으로 묶으래. n의 세제곱으로 묶으라는 얘기죠. n의 세제곱을 한번 묶어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세제곱으로 묶으면요. 여기는 n 세제곱 3 더하기 여기는 n분의 2. 그래서 약분해가지고 되겠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뭘로 가요? 여기는 0으로 갈 거죠. 여기 0, 그 다음에 얘가 뭐야? 마이너스 1인 거죠. 마이너스 1로 가는 거고. 수렴하잖아요. 수렴. 그 다음에 여기는 무한대로 가니까 마이너스로 가면서 여기 무한대로 간다. 그럼 그 둘이 곱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16페이지로 넘어가서 문제를 또 이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러 가지 성질들은 좀 내버려 둘 거고, 이 유형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고, 잠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그냥 멈추면서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요. 편하게 멈췄다가 문제 먼저 한번 풀어보겠다 하는 친구들은 먼저 풀어보시고, 계산하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 설명 들으면서 내가 생각 못했던 것도 말씀을 하시는지 그거를 한번 체크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쭉 어차피 유형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수렴할 때 이제 수렴 성질 기본 수열의 수렴 성질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유형 우리가 극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하고 무한대마에서 무한대꼴로 갈 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수투에 극한값 배울 때 했던 거랑 어때요? 똑같아요. 극한값 했던 거랑 똑같아. 전혀 다른 거 하나 없고 거의 똑같아. 그러니까 문자만 그냥 바뀐 거고 함수가 아니라 수열로 바뀌었다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미적분 선택하는 친구들은 사실 수투를 공부하면서 미분적분 좀 재밌네 하면서 이제 선택을 했을 거니까 이 정도 기본 간단한 유형들은 공부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한번 더 해봅시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플러스 bn이 4다. 자, 지금 새로운 수열이라고 생각해줘서 수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배도 an, bn 얘도 새로운 수열로 생각하는 거예요. 3 수열한다. 우리가 처음에 서현지 썼을 때 an, bn에 각각 수렴했던 것처럼 이번엔 얘가 새로운 수열 여기가 이제 수열 라지 an이 되고 얘가 수열 라지 bn이 돼서 각각이 수렴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수렴의 성질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죠. 자, 그럼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제곱 더하기 bn제곱 각각의 제곱의 합을 물어봤네요. 그럼 얘는 우리가 곱셈공식 변형이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플러스 bn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an bn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각각 쪼개지는 거 우리가 바로 얘네들 하나의 그냥 숫자 문자처럼 생각해서 여기가 수열하는 거 3 바로 적용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4의 제곱인 16 마이너스 236
그래서 답은 얼마야? 10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에요. 17페이지에 필수 예제 3번을 보시면 이 4개 쭉 있는데 한번 같이 해볼게요. 1번부터.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세제곱 더하기 3n 제곱 마이너스 6, 2n 세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5.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분모분자 차수 비교하기 전에 무한대로 한번 보내보면 얘는 꼴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는 거죠.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됐으면 이제 분모분자 차수 비교하는 거죠. 최고차항을 보니까 3차, 3차 똑같아요. 그럼 간단하게 최고차항의 개수 비인 1분의 2. 즉 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단히. 뭐 생각할 필요 없는 거죠. 사실 이런 문제 뭐 나와도 그냥 단답형으로 바로 대답해버리면 되는 거고, 뭐 서술형으로 굳이 쓰자면 서술형으로 써야 된다. 만약에 유형으로 서술형으로 써야 된다 그러면 하는 방법이 뭐예요? 똑같이 쓰고 뭐 써줘야 돼? 분모분자에 똑같이 뭘로 나눠? 분모의 최고차항인 n세제곱으로 나눈다. 이것만 얘기해주면 되겠죠? n분의 3, 그래서 n세제곱분의 6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2 마이너스 n제곱분의 4 플러스 n세제곱분의 5. 그럼 분모가 n인 거에 미들 무한대 보내면 0이 될 거니 미안해요. 0이 될 거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번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도 마찬가지 2-n분의 n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어떻게 돼요? 여기도 지금 분모분자 보는 건데 분모분자 차수를 비교해보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긴 해요. 그렇죠? 근데 무한대 중에서도 얘는 앞에 부호 이런 거 부호만 잘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분자의 차수가 더 높기 때문에 발산할 거고 부호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아니면 똑같이 왜 하필이면 마이너스죠? 라고 생각해보면 똑같이 해보는 거야. 또 리미트 방금 한 것처럼 분모에 항상 방법은 똑같아요. 분모지 분자가 아니에요. 분자가 더 높다고 해서 그걸 높은 나누는 게 아니라 분자의 최고차항으로 n으로 나누는 거야. n분의 2 마이너스 1분의 n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0으로 갈 거고 결국 마이너스 1분의 n제곱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계속 살아있을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가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지금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4고 5n 플러스 1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분모분자의 차수를 보니까 분모가 더 크죠. 얘는 그냥 바로 0이 되는 거죠. 자, 또 이거 파란색으로 써진 부분으로 최고차항으로 또 n제곱으로 나눠보면 똑같은 결과값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도. 자,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분모의 최고차항은 뭐냐? 루트 n인 거예요. 루트 n. 루트 n. 여기 루트, 차수를 굳이 따지면 2분의 1제곱이잖아요. 루트 n은 n의 2분의 1제곱. 그럼 최고차항은 이제 2분의 1제곱 차. 2분의 1차.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제 루트 안에서 그냥 n으로 n제곱으로 나눠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루트 안에서 n제곱으로. 그렇다면 지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안에서 n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루트 안에서 즉 루트 안에서 n제곱이면 루트 n제곱이란 말은 얘는 뭐야? n이 되는 거죠. n. 그래서 여기는 n으로 나누면 1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럼 0으로 보내면 0, 얘 0. 그럼 루트 1 마이너스 얘는 1 마이너스 0분의 1이니까 답은 1이 되겠죠. 그래서 1로 수렴한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최고차항 보시면 n제곱이니까 루트 n제곱이 그냥 차수 1차잖아요. 계수 1일 거고 1분의 1. 그래서 똑같이 1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유형들이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는 계속 반복해서 풀어 나가는 거고 유제 문제 확인 체크로 밑에 꼭 필수 예제 한 거 똑같이 밑에서 똑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페이지. 18페이지 똑같이 이어서 풀어볼 건데요. 자, 써봅시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제곱분의 위에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n까지 더한대요. 그럼 우리가 자연수 1부터 n까지 우리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이게 바로 지금 얘 뜻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공식이 기억나죠? 2분의 n 플러스 1. 이거 했던 거. 그대로 적용만 해주면 되겠죠. 그럼 다시 쓰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제곱분의 2분의 n 플러스 1. 전개를 다시 해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제곱분의 n 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되겠죠.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면서 분모분자 차수가 똑같기 때문에 답은 개수의 비교 b 2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이에요. 자, 리미트. 이거는 이제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되는 문제형인 거고. 자, 이 리미트 n이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지금 1-2분의 1, 1-3분의 1. 그래서 1-n분의 1. 전체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안에 있는 식을 조금 잘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많이 풀어봐야 되는 이유,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이유들은 뭐냐면, 이런 거를 쉽게 푸는 방법들이 다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 얘는 3분의 2, 그 다음에 다음은 1-4분의 1 거니까 4분의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n분의 n-. 그러면 이게 약분. 결국 최종적으로는 n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의 전체 제곱이니까 n제곱분의 1하고 똑같아지겠죠? 그럼 분모의 차수가 더 높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잠시만요. 맞죠? 문제를 제대로 안 썼네요. 미안해요. 그럼 이건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이어서, 여기. 1 플러스 2 플러스 해가지고, n까지 이거 곱하는 게 있었네요, 뒤에. 예, 그러면은 지금 다시, 그럼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이 파란색 했던 건 똑같고, 그러면 계산해주면 결국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결국 마지막 분모 n분의 1, 그래서 제곱해서 n 제곱분의 1이 될 거고, 여기는 아까 했던 거 얘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대로 2분의 n 플러스 1. 그럼 결국 계산해주면 1번이랑 똑같아지겠네요. 1번이랑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제곱분의 n 플러스 1. 그래서 2분의 1 똑같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이제는 이제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유형들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푸는 방법 알았으니까 이제 거꾸로 가는 거지. 그럼 극한값이 이제 얼마 주어줄 건데, 수렴값이 얼마 줄 건데, 발산하는지 막 얘기해 줄 건데,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미정계수를 찾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9페이지 보시면 리미트 n이 0으로 갈 때 3n 플러스 2분의 an 제곱 더하기 bn 플러스 1은 2다. 자, 보세요. 자, 무한대 보내보세요. 그러면 밑에 무한대분의 위에도 a가 b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무한대로 갈 건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뭐야? 수렴하고 있어요. 수렴하고 있다는 얘기는 분모분자 차수가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차수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분모에는 1차니까 분자도 뭐가 돼야 돼요? 1차가 돼야 돼요. 그럼 an 제곱 플러스 bn에서 1차가 되려면 이 n제곱이 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a는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n제곱이 사라질 거니까. 그래서 a는 0이 되는 거고요. 그럼 그 상태에서 0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써보면 리미트 무한대로 갔을 때 3n 플러스 2분의 bn 플러스 1이 수렴값 2가 된다. 그러면 이제 차수가 똑같아졌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의 b인 3분의 b가 바로 2가 돼야 되는 거예요. 3분의 b가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b는 바로 뭐가 돼? 6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유형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지. 19페이지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20페이지입니다. 지금 문제를 같이 푸는 거는 유형 사실 여러분들은 혼자도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유형하는 방법들을 한번 같이 문제 통해서 풀어보고, 그 다음에 확인 체크 직접 풀어보는 걸로 같이 해주시면 되는 거죠. 물론 밑에 바로 예제 문제 밑에 풀이가 있기 때문에 풀이를 보면서 같이 혼자 풀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은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걸 생각하는 방식들 같은 것들을 같이 얘기 들으면서 해보면 되고, 사실 글로만 듣는 것보다는 말로 설명하면서 듣는 게 좀 더 수월하니까 한번 같이 얘기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6번은 리미트 n이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n.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네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그럼 우리가 두 가지 유형이 있었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루트가 있을 때와 없을 때로 나눠서 생각하는 건데, 루트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 유리화. 그러니까 분모 분자가 어쨌든 간에 간에 분자에 있든 분자에 있든 분모에 있든 이 루트를 없애는 작업을 똑같이 분모 분자에 켤레로 곱해준다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루트 n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n 분의 루트 n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n. 얘 때문에 얘를 곱해야 되는 건데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야 사라질 거니까 원래 식하고 바뀌지 않게 될 거니까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그럼 이어서 계산을 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럼 분모는 루트 n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n 이렇게 될 거고 분자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3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이제 루트 1, 루트 1, 1분의 1, 2분의 3이 아니라 미안해요. 자, 여기 위에는 차수가 없죠. 여기는 차수가 더 크고요. 분모 분자의 차수를 비교했더니 분모의 차수가 더 컸기 때문에 얘는 무한대분의 3이 돼서 무한대분의 3이 돼서 0이 되겠죠. 0이다. 0으로 수렴할 거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요. 자, 2번은 보시면 똑같아요. 자, 이건 좀 당황할 건데 당황하지 마시고 자,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분의 루트 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분자 분모에 똑같이 이렇게 루트가 있으면 둘 중 하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통 분모만 많이 하잖아요. 유리수 있을 때 무리수에 바꿀 때는 분모만 많이 바꿨는데 이 작업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도 구별하지 않았죠. 분모라든지 분자는 말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다 바꾸라고 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있어 다 바꾸는 거야. 그래서 먼저 파란색으로 생각해보면 얘 분모 이렇게 루트 있는 거 싫으니까 똑같이 곱하는 거야. 그럼 여기다 뭘 곱해야 돼요? 지금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2 루트 n 얘를 곱해줘야 하는 거야. 근데 얘 내 마음대로 분모에만 곱하면 안 되니까 뭘 곱해요? 루트 n 플러스 1 똑같은 걸 분자에 똑같이 곱하는 거야. 이렇게 똑같이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분모는 이거 계산돼서 합차공식 이용해서 그 루트가 사라질 거야. 얘는 해결됐어. 누가 해결이 안 됐죠? 아직 얘가 해결이 안 됐어. 그럼 이제 얘도 똑같이 해줘야지. 얘는 지금 곱해주려면 분자에다가 누굴 곱해야 돼? 루트 n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을 곱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얘 분자에다 곱했으니까 똑같이 분모에다가도 똑같이 곱해야 되겠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쉽게 하는 방법은 계산수. 얘랑 얘랑 계산해야 합차공식으로 사라질 거고 얘랑 얘랑 계산해야 합차공식으로 사라진다는 거 처음부터 이렇게 전략으로 풀어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먼저 계산해야 될 거 먼저 계산하고 마지막에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해보면 리미트 n이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자, 분모 먼저 보죠. 그러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얘는 1이에요. 그럼 분모는 누가 많았냐면 루트 n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 얘만 남을 거고 그 다음 여기도 똑같이 그럼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해주면 또 어떻게 1이죠? 그럼 위에만 남겠죠.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계산을 선생님 처음에 그럼 루트분의 루트 시작했는데 또 루트 나왔으니까 또 하나요? 그럼 뭐야? 무한굴레 계속 이것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한 번만 딱 하시면 돼요. 더 할 필요 없어요. 더 할 필요 없고 딱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풀어주는 방법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됐으니까 우리가 하는 방법 차수 비교해주는 거 생각해 주거나 아니면은 최고차항으로 나눠주는 거죠. 분모의 최고차. 그럼 분모의 최고차항은 루트 n이에요. 루트 n으로 다 나눠봅시다. 루트 안에서 n으로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어떻게 돼? 1 플러스 n분의 2 더하기 1 플러스 n분의 1 플러스 n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무한대로 보내면 0, 0이니까 1 더하기 2분의 2 그래서 1이 되겠죠. 1로 수렴할 거다.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선생님 위에 왜 처음에 여기 했던 거랑은 무슨 차이인가요? 얘랑 차이는 뭔가요? 똑같이 루트 나오고요. 루트 나오는데 똑같은 차이가 뭔가요?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바로 n분의로 나눠버리면 어떻게 돼? 여기는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n으로 넣어서 계산하면 1 빼기 1이 돼서 0이 될 거야. 분모가 0이 된단 말이에요. 분모가 0이 되면 우리 이렇게 계산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작업에서 이 상태에서 바로 n으로 나눈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서 바로 적용을 해보면 극한값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루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루트 있을 때 하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온 방법 이제 더하기이기 때문에 이제 계산할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이 들어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본 거죠. 그랬더니 수렴 딱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마지막 3번이에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0n 제곱 마이너스 n 세제곱. 자, 루트가 없고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라고 되었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하겠죠? 최고차항으로 묶어주라고 했죠. 그럼 최고차항으로 묶어주면 리미트 n이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갔을 때 n세제곱으로 묶어봅시다. 그러면은 n분의 10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무한대로 보내면 0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1만 살아남을 거예요. 마이너스 1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이렇게 계산하는 걸 해봤으니 미정계에서 구하는 방법 똑같이 해보죠. 그럼 21페이지에 필수 예제 7번을 보시면 리미트 n이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더하기 an 마이너스 루트 n제곱 플러스 1. 자, 얘가 3이다.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로 계산할 때 수렴하고 있네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또 루트가 있는 방법이니까 우리는 똑같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여기 루트 n제곱 플러스 an an이 지금 수열 an이 아니라서 잘 써야 되겠죠? 마이너스 루트 n제곱 플러스 1. 그럼 내가 지금 분자에 루트 있는 걸 확인했으니까 분모에다가 분자에다가 똑같이 루트 n제곱 플러스 an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1을 똑같이 곱해야 되겠죠. 분모 분자 똑같이. 그럼 여기 사실 처음에 있던 분모는 1이었으니까 그냥 계산해주면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갔을 때 분모는 n제곱 플러스 an 더하기 루트 n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 여기 계산해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럼 n제곱은 사라질 거고 an 마이너스 1이죠. 얘가 여전히 3이 돼야 돼요. 자, 그럼 차수 비교해 봅시다. 자, 여기 루트 안에 n제곱이니까 루트 벗겨주면 n 1차 최고차항 1차 여기도 최고차항 1차 그러니까 수렴하는 거 확인 괜찮고요. a는 그대로 살아 있어야 되고 그럼 여기는 계수 1 루트 1 루트 1 더해주면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니까 루트 1은 1 루트 1은 1 그래서 더해가지고 2가 되는 거죠. 2 그래서 2분의 a가 3이 되어야 되니까 a는 6이 되어야 하겠죠. 이런 식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바로 안 되는 연습이 안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연습이 안 돼 있다. 선생님 왜 이게 2가 루트 2가 아니라 그냥 2가 되냐면 얘 루트 개수만 따지는 거야. 개수만. 그럼 얘 루트 1이니까 개수는 1. 루트 1은 1. 루트 1도 1 더하기 1.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계산 안 하잖아요. 얘 루트 5인가요? 이렇게 계산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산 안 하는 것처럼 이게 안 된다. 바로바로 안 보인다.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주는 작업을 그대로 해주면 되겠죠. 그래, 분모의 최고차항 n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럼 분모는 여기는 1 플러스 n제곱으로 하니까 n분의 a 그 다음에 여기는 1 플러스 n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도 n제곱으로 나누니까 그러니까 루트 n제곱이니까 루트 안에서 n제곱으로 나눴으면 루트 n제곱이니까 n이겠죠. 그래서 a 마이너스 n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극한값 보내면 0, 0. 그러니까 1, 1. 루트 1, 루트 1. 2분의 a. 그래서 똑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극한값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22페이지. 자, 일반항 AN을 포함한 식의 극한값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AN. 리미트 n이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2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5는 3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 하는 방법은 우리가 옛날에도 했었지만 우리가 지금 an 수열에 대해서 자, 여기 리미트 문제에서 물어본 게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얘의 값을 물어보는 거죠. 얘의 값을 물어보는 거. 얘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얘가 얼마다 라고 해버리면 되겠죠. 그럼 실제로 얼마다? 알파다 이렇게 더 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수열의 성질, 수렴하는 수열의 성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an 플러스 1분의 리미트 an 플러스 5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또 이거 막 두 합이니까 수열의 합 찢어지는 거 얘기해주면 되고 그런 식으로 쭉쭉쭉 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찢어진다는 얘기예요. 수열의 성질에 의해서. 앞에 2 실수배 나올 거고요. 그러면 지금 얘는 1이고 5고요. 그 다음에 이거 물어봤으니까 얘를 뭐 다른 문자로 치환한다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쓰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알파로 둬버리고 처음부터 알파로 둬버리면 이것만 보고 바로 뭐라고 대답해 주는 거야? 2알파 플러스 1분의 알파 플러스 5는 뭐다? 3이다. 이렇게 바로 풀어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알파 더하기 5는 6알파 더하기 3이 돼서 2는 5알파 알파는 5분의 2. 그럼 수렴값이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야? 5분의 2다. 이렇게 얘기가 해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확인 체크 17번도 한번 잠깐 멈췄다가 풀어보세요. 17번도 잠깐 멈추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풀었겠죠?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쉬운 방법으로 갈 거예요. 그럼 얘를 바로 뭐라고 둬? 알파라고 두고 얘를 알파라고 뒀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어떻게 쓰는 거야? 알파 마이너스 1, 3알파 마이너스 5는 2다. 이게 바로 넘어가 되는 거야. 서술형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야. 라하자라고 해놓고 얘는 이렇게 써버리면 돼. 바로. 이거 임으로 이렇게 써버리면 돼요. 여기서 이거를 왜 설명해야 되지 않나요? 설명 안 해도 되죠. 왜냐하면 그냥 얘가 성질 쓰여진 거니까 그거 일일이 다 쓰고 있으면 시간 너무 오래 잡아먹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 풀면 되죠. 알파 마이너스 5는 2알파 마이너스 2. 그럼 알파는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3페이지로 이제 가볼게요. 자, 이번엔 수열 극한의 대소관계라고 나와 있는데요. 수열 극한의 대소관계. 자, 수열 AN과 수열 BN이 두 가지 수열이 있는데 각각이 수렴하고 있어요. 자, 지금 수렴하는 두 수열 AN에 대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로 BN은 베타로 이렇게 수렴하고 있어요. 이때 첫 번째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어떤 수열이든지 수열의 일반항이 이거 표현하고 있죠. AN 수열과 BN 수열이 있을 때 어쨌든 간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N1부터 자연수 여러분들 알고 있는 모든 자연수 다 대입했을 때 그 숫자들이 다 항상 BN이 무조건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극한값 당연히 더 크다가 되는 거예요. 수열의 극한값인 알파와 베타의 크기도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거죠. 좀만 생각해보면 너무 쉽겠죠.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극한은 함수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면 AN이란 수열은 여기 1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1. 수열이 지금 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0, 2분의 1, 3분의 4 이런 식으로 점점 1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숫자지만 1은 안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게 AN이야. 이게 AN. BN은 어떻게 돼? 1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똑같이 되는데 계속 위에서 어디 2에 한없이 가까워져. 그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대응시켰을 때 BN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극한값도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BN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모든 수열의 일반항, N에 때마다 모든 수열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면 극한값도 당연히 크다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새로운 수열 CN이 있어요. 근데 이 CN은 이제 관계가 AN보단 크고 BN보단 작아요. 그리고 하필 이 AN하고 BN을 수렴하고 있는 상태에서 알파랑 베타가 똑같아. 두 개의 수렴값이 똑같다. 똑같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똑같다 그러면 지금 리미트 CN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 CN의 극한값은 알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두 개 사이 무한대로 쭉 보내봤더니 얘는 알파로 하나씩 가까워지고 얘도 알파로 하나씩 가까워져.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숫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알파 사이에는
알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극한값은 알파로 간다. 우리가 했던 조임 정리랑 마찬가지 되는 거예요. 조임 정리랑 함수에서 이제 극한값 수트에서 배웠던 조임 정리랑 똑같은 내용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예제 문제 9번하고 10번 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의 극한에 대소관계 되어 있어요. 자, 모든 수열 n에 대하여 자, 9n 제곱 그 다음에 n 제곱 플러스 1 an 그 다음에 3n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이 관계를 만족시킬 때 리미트 an을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는 an이 그 사이에 껴있는 걸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n 플러스 1 n제곱 플러스 1로 양변 나눠주는 거야.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자연수 n은 자연수기 때문에 항상 양수기 때문에 0도 안 될 뿐더러 플러스 1이니까 0도 안 될 뿐더러 음수는 당연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눴을 때 부등의 방향 안 바뀔 거고 나눴을 때 가능해지죠.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건 바로 계산할게요. 9n 제곱 3이 6이 12n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어떤 an이랑 수열이 하나의 수열 n제곱 플러스 1분의 9n 제곱하고 n제곱 플러스 1분의 9n 제곱 플러스 12n 플러스 4라는 두 수열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 각각의 극한값을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앞에 있는 거 n제곱 플러스 1분의 9n 제곱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보냈을 때 n제곱 플러스 1분의 9n 제곱 플러스 12n 플러스 4 각각 리미트 보내보죠. 극한 보내보면 지금 이 분자 분모 차수 똑같으니까 1분의 9, 9. 그다음 여기도 분자 분모 차수 똑같으니까 1분의 9 돼서 9. 그럼 얘는 9로 가고 얘는 9로 가요. 그럼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도 an의 극한값은 뭐가 돼야 돼? 9가 돼야 되는 거죠. 는 안 붙었네. 는 안 붙어도 극한 한없이 보내는 거니까 정확한 숫자 가까워지는 걸 얘기하지 an이 9가 된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조임 정리. 함수의 극한의 수열 극한의 대소관계 얘기 관련된 겁니다. 자, 그럼 또 10번도 한번 같이 해보자. 필수 예제 10번. 자, 선생님, 얘는 비교 대상이 없는데요. 9번 문제처럼 부등식이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사인 함수에 잘 기억해 주세요. 사인 함수, 사인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줘야 되는 거죠. 사인, n세타는 말이죠. n세타. 뭐야? 사인은 말이죠. 얘가 몇 세타는 간에 사인은 항상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을 거예요. n이 얼마든 간에 이 각도가 얼마든 간에 항상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새로운 부등식을 써지지 않아도 정확한 그 함수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럼 그대로 분모 1 플러스 n제곱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리미트 보내봅시다. 극한값 보내보자는 거죠. 자, 리미트 보내보면 여기는 분모분자 차수가 분모가 더 커요. 그러니까 얘는 0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분모분자 차수가 분모가 더 크니까 얘도 0으로 가겠죠. 그럼 0 사이에 있으니까 얘도 극한값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0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열의 극한까지 얘기를 다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24페이지까지 마무리를 한 거고요. 연습 문제 24, 25, 26, 27까지 꼭 혼자 풀면서 확인을 해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한 타임까지 해서 끝냈고요. 이제 일반적인 수열에 대해서 다 얘기한 거고 이제 특별히 우리 수열 중에서 특별히 얘기했던 게 등비수열, 등차수열 있었죠. 그렇죠? 그 중에서 등비수열 관련된 거 극한 얘기를 다음 시간부터 이어서 해볼게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